안녕하세요. 다큐쟁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널리 알려진 정몽주는 공민왕 9년 과거에 급제하면서 고려 관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정몽주를 순수한 문관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관료 생활 초기부터 이성계와 함께 여진족을 토벌할 정도로 문과 무에 모두 능했습니다. 공민왕 16년 5월 공민왕은 성균관을 다시 짓고 권문세족에게 대항할 새로운 정치 집단으로 유학에 기반한 신진 관료를 양성하려 했습니다. 이때 공민왕은 정몽주의 스승인 이색을 성균 대사성으로, 정몽주, 박상충 등을 학관으로 삼았는데 정몽주는 성리학에 대한 강의를 대단히 잘해서 그의 스승인 이색으로부터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라는 극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민왕 17년 명이 건국되자 정몽주는 고려가 명에 가장 먼저 귀부하도록 하면서 친명파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 21년 정몽주는 직접 명에 사신으로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하여 표류하다가 간신히 살아나기도 하였습니다. 공민왕 23년 9월 환관 채만생과 왕의 경호 집단인 자제위 소속의 홍륜이 공민왕을 시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인임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힌 후 신돈의 아들이라는 소문으로 인해 정통성이 취약했던 모니노, 즉 우왕을 옹립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우왕 주기년 11월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던 명의 사신을 고려의 호송관이 죽이고 북원으로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에는 북원과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이인임이 명의 사신을 살해하도록 사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민왕이 시해되고 불과 2달 만에 명의 사신마저 피살되자 명과 고려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때 정몽주는 명의 사신을 빨리 보내서 공민왕의 죽음을 알리고 명의 사신이 피살당한 일도 잘 해명하도록 하여 명과의 관계 악화를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우왕 원년 5월 북원의 사신을 맞이하는 문제를 놓고 조정에서는 이인임 등 친원파와 정몽주, 박상충, 정도전 등 친명파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중원에서 새로 일어난 명의 힘이 강해지면서 원은 중원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나서 북원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실권을 쥐고 있던 이인임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던 정도전에게 북원의 사신을 직접 영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이인임의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정도전은 나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몽주, 박상충 등 신진 사대부는 이인임의 친원 정책을 계속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인임을 지지하던 권문세족의 반격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친명과 반원을 주장하던 정몽주 등 수많은 신진 사대부가 유배되어 정계에서 축출되었습니다. 14세기 후반 고려는 외구 방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구는 충정왕 2년을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미국을 수송하는 고려의 조운선을 약탈하거나 곡식을 쌓아놓은 조창을 약탈했습니다. 고려가 왜구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은 고종 46년부터 약 100년간 계속된 원 간섭기 동안 고려의 국방력이 거의 붕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고려는 왜구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우왕 3년 9월 조정은 유배 중이던 정몽주를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해 왜구를 단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려와 일본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한 이후 단절되었는데 외구 문제를 계기로 거의 100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당시 남북조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던 일본에 바다를 건너 사신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정몽주의 일본행은 그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조정 권신들의 음모로 추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인임과의 갈등으로 인해 유배 중이던 정몽주는 일본에 사신으로 가라는 조정의 명을 받자 어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간 정몽주는 일본 조정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왜구에게 잡혀간 수백 명의 고려인을 귀환시키는 등 대일 외교에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우왕 6년 9월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아지발도가 이끄는 왜구를 남원에서 크게 무찔렀는데 이를 황산대첩이라 합니다. 정몽주는 이때 이성계 휘하에서 종군했습니다. 공민왕 13년에 있었던 여진족 정벌로부터 시작된 이성계와 정몽주의 인연은 이처럼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왕 14년 2월 명의 황제는 천령 이북의 땅을 자국의 영토로 삼겠다는 뜻을 고려에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고려의 실권을 쥐고 있던 최영은 요동정벌을 추진했고 이로써 고려와 명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왕 14년 5월 이성계가 이끄는 요동정벌군이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을 축출했습니다. 이제 조정은 이성계 등 친명파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친명파이면서 이성계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정몽주는 고위관직인 예문관 대제학에 오르며 이성계와 함께 고려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이성계와 함께 폐가 입진, 즉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논리로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왕, 즉 모니노가 신돈과 그의 첩 반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서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왕까지 폐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자 유교적 왕도 정치를 꿈꾸던 정도전 등 급진파는 아예 역성혁명을 감행하여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 등 온건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려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급진파와 정몽주로 대표되는 온건파는 이제 서로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유교적 충절을 중시하던 정몽주는 결국 이성계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몽주는 정도전 등 급진파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공양왕 4년 3월 명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 나갔던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몽주는 급진파를 제거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몽주 등 온건파는 조준, 정도전 등 급진파를 모두 유배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역성혁명의 꿈이 무산되는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방원은 즉시 달려가 이제 정몽주가 우리 집안을 해칠 것이라며 이성계를 설득했고 그날 밤 이성계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성계가 개경으로 돌아온 것을 알게 된 정몽주는 직접 이성계의 집으로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을 따르던 정도전 등 급진파를 정몽주가 모두 유배보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정몽주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자신의 측근인 조영규를 보내서 정몽주를 살해했습니다. 정몽주는 사실상 고려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가 죽고 3달 뒤 공양왕이 폐위되면서 고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조선을 개국한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정몽주는 자신들의 대업을 방해한 고려의 간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개국 세력은 정몽주의 충절을 결코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유교적 사회는 왕에 대한 신하의 충절을 기반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종 원년 1월 권근은 이제는 대업이 이루어져 수성을 할 때이기에 절의를 다했던 신하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며 정몽주를 거론했습니다. 태종 원년 11월 태종 즉 이방원은 자신이 직접 죽이라고 지시했던 정몽주를 영의정 부사로 추중했습니다. 16세기 들어 살인파가 조선의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잡자 그들은 조선의 성리학이 정몽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정몽주에 대한 숭배를 강화했습니다. 정몽주의 죽음과 관련해서 널리 알려진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원과 정몽주가 하여가 단심가라는 시조를 주고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가 휘두른 철퇴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이야기 모두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는 물론 조선왕조실록 등 정사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16세기 중후반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살인파가 주도한 정몽주에 대한 숭배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몽주의 오랜 친구이자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정도전은 태조 7년 8월 제1차 왕자의 난을 통해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조선시대 내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조실록은 정도전을 도량이 좁고 시기가 많았으며 또한 겁이 많아서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해쳐서 그 묵은 감정을 보복하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종 8년 3월 조선은 마침내 정도전을 복권시키고 문헌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조선 초에 시작된 정도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대에 와서야 끝난 것입니다. 반면 조선의 개국을 반대하다가 끝내 비참한 죽임을 당한 정몽주는 조선의 개국과 함께 충절의 상징이 되면서 높이 평가되었고, 유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문묘에 배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